나 아직 수술은 안 했어. 호르몬 치료만 받았고, 아직 생식기관은 그대로야. 나도 마찬가지야. 총각, 배가 왜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서울 어느 봄날 저녁. 아직은 조금 쌀쌀한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거리에는 봄꽃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유는 익숙한 듯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혼자 책을 읽기 위해 찾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 그저 책 한 권 읽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짙은 눈매와 다소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할인.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서유는 무심한 듯 자리에 앉았지만 자꾸만 그 사람에게 시선이 향했어요. 할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할인은 서윤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서윤은 뭔가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몇 번이나 훔쳐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먼저 말을 건 쪽은 할인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서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미소 지었어요. 가끔이요. 집 근처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오래 이어졌어요. 카페가 문 닫을 시간까지.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말하지 않은 채 이상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밖으로 나와 걷는 길,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서유는 문득 말했어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할인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도 나처럼 바깥보다 속이 다른 삶을 살아왔나요? 서유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감, 이해, 그리고 안도감.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믿고 살아왔고, 할인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면은 언제나 남자였어요. 각자의 인생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많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텨야 하는지. 서유는 할인 앞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할인은 말없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한 시간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별다른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네 공원을 걷고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나눠 먹고 비오는 날 같은 우산을 썼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서유는 친구에게 말했다요. 나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그냥 설레는 게 아니라 편안해.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긴 웃음이 있었어요. 할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조급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불안 속에 있던 관계들이었는데 서윤과의 시간은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정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은 서윤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서윤아, 나 아직 수술은 안 했어. 호르몬 치료만 받았고 아직도 생식기관은 그대로야.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아직 몸은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 그 말에 둘은 눈을 마주쳤어요. 당황스러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이 있던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연민이 아니라 존중이 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너라서 좋아. 내가 어떤 몸이든 어떤 이름이든. 할인은 그 말에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세상 어디에 있든 이런 이해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할인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고. 서윤 역시 그날 밤 일기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내가 드디어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해준 사람.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얽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겨울 끝자락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저녁이었어요. 작은 카페 안 사람들의 말소리는 흐릿하게 들렸고 창밖으론 해가 느릿하게 지고 있었죠. 따뜻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할인과 서유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시선 속에 몸을 움츠리며 살아왔는지를. 서유는 말했어요. 자신이 남자였던 시절,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여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그건 틀렸어라고 말해왔다고요. 하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역시 같은 감정을 오래도록 껴안고 살아왔죠. 남자처럼 보이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속은 텅 빈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고 목소리를 바꾸려고 해도 몸을 바꾸려고 해도 정작 바꾸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고요. 우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온 거였네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리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서로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참고 버텨낸 시간들의 파편 같았고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며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주말이면 동네 카페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하리는 어느 날 문득 말했어요. 서윤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누군가 앞에서 진짜 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그래요. 하린 씨가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은 묘한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고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속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도 스며들었어요. 하린은 서윤이 일하는 꽃집 앞에서 가끔 기다렸고 서윤은 퇴근길에 하린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들고 나타났죠. 사소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쌓여 서로의 하루가 점점 닮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서윤은 엄마에게 하린을 처음 소개하던 날을 기억했어요. 주방 식탁에 앉아 차를 내리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던 그 순간.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끝내 입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서윤아, 내가 널 다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아 주었죠. 하린에게도 가족과의 시간은 쉽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사내답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야구를 억지로 시키고 짧은 머리를 고집했죠. 그 틀 속에서 하린은 점점 무너졌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히 말하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윤과 함께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긴 편지를 써 내려갔고 망설이다 결국 부모님 앞에서 읽었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눈을 돌린 채 한참을 침묵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머니는 조용히 하린의 방 문을 두드려 말했어요. 넌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우리 자식이야. 그 말에 하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눈물은 멈출 줄 몰랐죠. 서로가 있었기에 이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곁에서 괜찮아, 나도 그래라고 말해준다는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였고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힘이었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린은 서윤에게 무심한 듯 챙겨주는 말투로 웃음을 주었고 서윤은 하린의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함께 장을 보고 시장에서 순댓국을 나눠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평범한 하루가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이라면 어떤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늦은 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촌. 거실에 희미하게 켜진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이 차분히 떨어지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하린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은 말없이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생각에 고정돼 있었어요. 서윤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린아.
있잖아, 우리. 아이를 갖는 건 어떨까? 하리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죠.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근데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몸이 겪은 변화와 앞으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리는 몇 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호르몬 치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죠. 생리도 멈췄고 임신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늘 마음을 눌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불씨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병원에 상담해볼까? 의학적으로 진짜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는 거야. 서윤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먼저였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찾았어요. 접수대에 서 있을 때도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진료실 안,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여의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떤 상담 원하시죠? 서윤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왔어요. 서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혹시 임신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의사는 잠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놀라움보다는 깊은 생각이 먼저였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린 씨가 자궁과 난소를 유지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를 중단해야 하고 생리 주기를 회복시켜야 해요. 하린의 눈동자가 떨렸어요. 몇 년 동안 남성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주사해오며 만들어온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죠. 그럼 제가 임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하리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3월의 서울 하늘은 조금 흐렸지만 그 안에 어떤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리 나 괜찮아? 너무 무리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응, 나도 알아. 근데 너랑 나 우리 둘 사이에 생명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일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호르몬을 중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 아무리 현실적이고 냉정한 계산을 해도 마음만큼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하리는 호르몬 주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했죠. 매일매일 몸의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배란 주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건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둘은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오늘도 생리 안 했어? 서윤의 물음에 하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응, 아직. 근데 느낌이 조금 달라. 몸이 예전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어. 2달, 3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린의 몸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가끔은 가슴이 살짝 아프기도 했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하린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야. 서윤은 하린이 힘들어할까봐 늘 신경을 썼어요. 퇴근 후엔 꼭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둘만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고 그 속엔 소중한 기대가 자라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하리는 아침부터 평소와 다른 감각을 느꼈어요. 속이 살짝 울렁이고 어지러움도 있었죠. 서윤아. 나 오늘 이상해. 서윤은 놀란 눈으로 하린을 바라봤어요. 병원 갈까?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전에 우리 테스트기 사볼래?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몰고 근처 약국으로 향했죠.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하리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은 거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분 뒤 문이 열리고 하린의 손에 들린 작은 검사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서윤은 눈물을 터뜨렸고 하린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고 큰 울림이었어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희망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받은 피검사 결과 역시 양성이었어요. 의료진은 할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호르몬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 둘이니까. 그날 밤 할인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배에 손을 올려보았죠.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작고 조용한 생명이 자라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안녕, 나는 내 아빠야.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서윤은 옆에 와서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하게 오래도록 함께 누워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할인은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잠드는 자세도 하나하나 조심스러웠어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서윤은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입덧은 어때? 그럭저럭 먹을 수는 있어. 출근 전에 서윤은 미리 죽을 끓여놓고 냉장고에 과일을 챙겨두었어요. 집안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마치 태아에게도 그 평온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같았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아기 이름을 생각해봤어. 뭐? 하율. 할인의 하 그리고 서윤의 윤. 뜻도 좋잖아. 서윤은 그 이름을 듣고 웃었어요.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이름 하나가 이렇게 가슴 벅찰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할인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세상의 시선, 직장의 반응, 앞으로의 변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서윤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날 이후 두 줄에서는 할인과 서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삶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작은 변화에도 민감했던 할인의 몸은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임을 알 수 있을 만큼 부풀어 올랐고 세상의 시선도 노골적으로 그들을 따라붙기 시작했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할인이 임산부석에 앉기라도 하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남자가 왜 저기에 앉아 있어요? 배가 왜 저래? 이상하다. 대놓고 들리는 말도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과 수군거림은 때론 말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어요. 서윤은 그런 시선들로부터 할인을 지키기 위해 늘 한 발짝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할인이 순간적으로 휘청였어요. 서윤이 황급히 부축해 근처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죠. 그때 중년의 한 여인이 다가와 할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총각, 배가 왜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걱정스러운 듯한 물음이었지만 그 속엔 명백한 호기심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서윤은 애써 미소 지으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할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 시선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한참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나지막이 묻는 할인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서윤은 말없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죠. 아니야, 할인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적이야. 그 속엔 할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검진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처음 할인의 임신을 알게 된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의사들은 대놓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적인 경고였지만 때로는 차가운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할인은 매번 진료실 문을 나설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었고 서윤은 그런 할인의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선도 두 사람의 결심을 흔들 순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밤 손을 잡고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율아, 엄마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우리는 널 항상 사랑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서윤의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이 보여주는 굳건한 사랑과 행복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서윤의 절친한 친구인 지민은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어. 근데 너희 둘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젠 그냥 너희가 부러워. 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었죠. 하린의 친구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대놓고 지지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몰래 연락해 힘내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격려해주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크고 작은 응원들은 두 사람이 세상의 편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죠. 임신 중기가 되자 하린은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산모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신을 향한 시선들 때문에 망설였지만 서윤의 격려에 용기를 냈죠. 교실엔 다양한 예비 엄마들이 있었고 하린은 그들 틈에 섞여 아기 돌보는 법, 호흡법 등을 배웠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산모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기쁨과 설렘을 느꼈어요. 하린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질문도 던졌죠. 몇몇 산모들은 처음엔 의아하게 여겼지만 점차 하린을 임산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한 산모는 처음엔 놀랐는데 아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다른 산모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감동적이네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린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하린은 몸이 무거워져 평소처럼 외출하기가 힘들어졌죠. 집안에만 있다 보니 답답함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그 모습을 본 서윤은 하린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작은 실내 텐트를 거실에 치고 그 안에 아늑한 담요와 베개를 놓았어요. 따뜻한 차와 함께 하린이 좋아하는 책을 가져다 주며 속삭였죠. 여기서 쉬고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화도 보자. 하린은 서윤의 작은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이처럼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뱃속의 아기를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편견보다도 강하고 깊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린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차고 밤에는 다리가 붓는 날이 많아졌죠. 서윤은 밤마다 하린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피로를 풀어주곤 했어요. 그는 하린의 변화하는 몸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한 생명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를 전율하게 했죠. 하린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윤의 다정한 말은 하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하린이 새벽에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라고 말하면 서윤은 망설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밤늦게 구하기 힘든 귤을 찾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도 서윤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행복이 가득했죠.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특별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초음파 검사를 가장 기다렸어요. 까만 화면 속에서 아기의 작은 형체를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죠. 쿵쿵 규칙적인 심장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편견을 잠재우는 듯했어요. 의사가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하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윤은 하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들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식단 관리부터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정까지 모든 것이 아기를 위한 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하린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아기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의 목소리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서윤은 하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하린아,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거야. 우리 아기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은 생명이고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해.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하율이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서윤의 말은 하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조금씩 걷어냈어요. 하린의 배는 이제 만삭에 가까워졌고 세상에 나올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두 사람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그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화보 촬영을 결정했죠.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알면서도 하린과 서윤은 그들의 사랑과 기적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싶었어요.
만삭의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쩌면 파격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과 용기의 증표와도 같았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리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서윤의 손을 잡자 이내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포토그래퍼는 능숙하게 두 사람을 이끌며 다양한 포즈를 제안했어요. 하리는 배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고 서윤은 그런 하린의 옆에서 환히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장난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서윤이 하린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들었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스튜디오 안에선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사진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하리는 비록 남성의 몸으로 임신했지만 그 어떤 산모보다도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으로 빛났어요. 서윤은 그런 하린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는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촬영 중간중간 서윤은 하린이 힘들어할까 봐 물을 가져다 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그들의 모습은 스태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며칠 후 보정 작업을 마친 사진들이 두 사람의 손에 도착했어요. 사진 속 하린과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었죠. 하린의 만삭의 배는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었고 서윤의 따뜻한 눈빛은 그 생명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이 사진들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언론들은 이례적인 이 부부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수많은 기사와 함께 사진들이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네요. 응원합니다.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편견을 깬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고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자 몸으로 임신이라니 말도 안 돼. 징그럽다, 비정상적이다와 같은 악플과 비난도 쏟아져 내렸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무분별한 악플들은 여전히 하린과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하린은 가끔씩 악플을 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서윤은 하린의 손을 잡고 다독여 주었어요. 괜찮아 하린아.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마. 서윤의 말은 하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화보 촬영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어요. 그들은 사진을 통해 사랑은 성별을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곧 다가올 출산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굳건히 버텨냈어요. 하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은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만삭의 몸은 하린에게 매 순간 쉽지 않은 인내를 요구했지만 뱃속의 아기를 만날 생각에 그는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죠. 서윤은 하린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육아용품을 정리하고 아기방을 꾸미며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출산 예정일 며칠 전 병원에서 제왕절개 날짜를 확정했어요. 하린의 신체적 특성과 아기의 건강을 고려한 의료진의 결정이었죠. 하린은 긴장하면서도 드디어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출산 당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린과 서윤은 일찍부터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죠. 하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서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린의 손을 꼭 잡았죠. 하린의 얼굴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어요. 서윤은 하린의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머릿속에는 하린과 아기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후 수술실 문이 드디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어요. 서윤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축하드려요. 의료진의 말에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지어 작은 아기 침대에 실린 하율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작고 소중한 존재였죠. 하율이의 작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곤히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서유는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하율이를 품에 안았어요. 처음 안아본 아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하율이의 작고 부드러운 머리에 입을 맞추며 서유는 오열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과 할인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율아, 아빠야. 고마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한참을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서유는 이제 할인을 만날 시간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율이를 돌려보냈어요. 할인은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마취가 덜 풀려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죠. 서유는 할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고생 많았어.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났어. 정말 예뻐. 서유는 할인의 손을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서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이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아기 하율이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수술 후 할인은 회복실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몸은 아직 아팠지만 아기 하율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통증은 사라지는 듯했죠. 서유는 하루 종일 할인의 곁을 지켰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할인의 식사를 챙기고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할인을 도왔어요. 할인이 잠시 잠이 들면 서유는 조용히 하율이를 안고 복도를 거닐며 아기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병실의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아기를 돌보는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따뜻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가끔씩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하기도 했어요. 배는 홀쭉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붓기가 남아 있었고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마다 서유는 할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인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이자 엄마야. 내가 하율이를 품고 세상에 데려온 거야. 서윤의 말은 할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오후 할인과 서윤은 나란히 앉아 아기 하율이를 바라보았어요. 곤히 잠든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인이 태어나고 아기 하율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날, 두 사람의 보금자리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준비했던 아기 침대, 작고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서윤이 직접 만든 모빌까지 모든 것이 하율이를 위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었죠. 할인은 아기 하율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거실에 들어섰고 서윤은 뒤에서 할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은 채 오직 세 사람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아기 하율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 못 이루었어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혹시라도 아기가 불편할까봐 몇 번이고 잠에서 깼죠. 할인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서유는 미리 데워둔 젖병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 해보는 육아는 서툴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경이롭고 소중했어요. 새벽녘 하율이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인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서윤이 대신에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렸죠. 서윤은 그런 할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는 조용히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서윤아, 힘들면 나한테 말해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서윤은 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가족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일상은 하율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기의 잠든 모습을 확인했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 역시 아기의 작은 손을 잡는 것이었죠. 할인은 아기를 안고 집안을 거닐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서유는 옆에서 아기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아기가 방긋 웃어줄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은 바깥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오직 하율이에게만 집중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아직은 세상과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들은 하율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사랑으로 가득한 작은 우주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어요. 또다시 쏟아질 편견 어린 시선과 날카로운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하유리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그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이 아이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 될 거야. 서윤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어요. 아기 하유리의 탄생부터 서툰 육아 일상, 그리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족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로 했죠. 첫 영상은 하린의 임신 과정과 출산 후 하유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담았어요. 서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꾸밈 없는 그들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댓글창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세상의 편견을 깨는 아름다운 가족,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얻었죠. 하린과 서윤은 구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자신들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었어요. 육아의 고충, 소소한 행복, 그리고 트랜스젠더 부모로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꾸밈없이 보여주었답니다. 그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유튜브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점차 알려지자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린과 서윤은 그들의 지난 삶과 사랑, 그리고 하유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으로 엮기로 했죠. 책에는 어릴 적부터 겪었던 성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감정들이 담겼어요. 출간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방송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토크쇼에서 그들을 섭외하려는 요청이 쇄도했죠. 하린과 서윤은 신중하게 출연을 결정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화제성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방송 출연을 통해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평범한 부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대중 앞에 나서는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과 비난의 시선들이 따라붙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린과 서윤은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속삭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리고 하유리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유리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른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냈죠. 하유리가 자라면서 언젠가 자신들의 특별한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 그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하유리에게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하린과 서윤, 그리고 하유리 세 사람은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테니까요.